네, 안녕하세요. 리치엠 만들기의 생방송을 진행하는 이몽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4월 3일 목요일이죠. 오늘도 또 시황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향후 시장의 전개될 가능성,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방향성도 한번 또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잠깐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시장은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죠. 좀 역동적으로 움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 고점이 어느덧 262.40포인트까지 고점을 쳤죠. 자, 엊그저께 우리가 249.05포인트, 249포인트를 언급을 드리면서 그 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기가 지지선 깨지면 240까지 간다 어쩌고, 이런 식의 우리가 시황이나 이야기, 선물 지수에 대한 부분 언급들이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62.40포인트를 오늘 고점을 터치를 했습니다. 자, 고점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고점 위에는 또 다른 고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체킹을 해보면 262.40포인트가 이제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고점 자리가 되지 않았냐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점은 262.40을 찍었는데요. 오늘 종가가 260.65인가요? 자, 한 2포인트. 자, 2포인트 이상 그러한 그 저점의 어떤 종가가 형성되면서 마감이 됐는데, 그러니까 위에 꼬리가 많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죠. 오늘 아마 시장에 선물 거래하는 트레이더 분들께서 거래를 아주 잘 하셨다라고 하면 오전장에는 상방 매수 포지션으로 좀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요. 또 오후장에는 매도 포지션을 잡고 또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양방향을 오늘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양방향을 다 먹었으면 5포인트, 하루에도 5포인트, 4포인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지는 못하죠. 자, 오전에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 걸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수 들으면서 강하게 오전에 시장을 뽑아 올렸습니다. 10시 한 30분까지 들어 올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선물 매매를 하시다 보면 그 러닝 스텝 구간이 있고 아장아장 베이비 스텝 구간이 있습니다. 그 러닝 스텝 구간이 아주 짧고 강하게 항상 형성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시장을 보면은 안 움직이는 구간, 말하자면 횡보 구간,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답답하고 지루하고 집중력을 또 떨어뜨리고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집중이 안 될 시점에 대해서 또 시장에 강하게 달려버린다는 거죠. 하방으로 달리든 상방으로 달리든 달려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나 러닝 스텝 구간을 먹어야 사실은 진정한 수익이 되는 거죠. 오늘 오후장도 그렇습니다. 10시 한 30분부터 이제 비추세 구간, 움직이지 않는 답답한 구간이 진행이 됐습니다. 10시 30분부터 해서 한 11시 30분, 12시, 1시 30분, 2시, 거의 2시까지 움직이질 않았어요, 시장이. 근데 2시 이후부터 시장이 급격하게 어떤 그 폭락, 급락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수준으로 260.65 수준까지 이제 정확하게는 바닥은 저점은 260.20포인트를 터치를 했죠.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3시간 동안 지루함을 견디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3시간 동안의 그 상황에서 내가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3시간 동안 조금 짧게 먹고 뭐 몇 틱 수준 먹고 그냥 매매를 끝내버렸다면 2시 이후에 2포인트 이상, 2포인트 가량의 그 급락하는 그 포지션을 아주 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제 그 좋은 구간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도 분명히 전개가 됐다. 아마 그런 그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내가 왜 조금만 더 견뎠으면 2포인트 이상 매도 수익을 좀 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의 어떤 장세. 뒤돌아보면 항상 아쉬움이 남죠. 항상 안타까움이 남죠. 그죠? 나는 왜 이렇게 매매가 잘 안 될까? 나는 왜 남들은 다 수익을 내는데 난 왜 이렇게 매매가 잘 안 될까? 뭐 이런 이제 또 스스로 통곡하는 그러한 결과치, 그러한 그 심정,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의 장도, 오전장 출발도 약간 보합 수준에 좀 움직이다가요. 급등하는 수준이 뭐 짧게 한 20분 정도 만에 이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항상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요, 급등을 한다. 달리는 속도가 좀 빠르네. 라고 하면 항상 그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고요. 또 하방으로 밀어버린다. 세게 밀어버린다. 빠르게 밀어버린다라고 하면 상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하방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 역발상적인 시세 흐름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메이저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요. 오늘 오전에 상방으로 딱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방을 주기 위해서 끌어올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위치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지션의 위치가 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249.05포인트 지난번에 저점을 형성하고 5일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하는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오늘까지도 사실 5일 이평선이 깨지거나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장 흐름이 위에 꼬리가 아주 긴 모습,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다소 이제 262.40을 재차 돌파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오늘 현물도 매수하고요, 선물도 한 5,000개 매수해서 현선물 공이 계속적인 매수를 보인 그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됐거든요. 외국인들이 제가 외국인의 현물 부분을 좀 잘 중시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항상 선물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현물 부분이 과연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물 부분의 순매수, 현물 부분의 순매도, 이런 포지션에서 변곡점이 나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249.05자리에서 터닝할 때도 현물 부분을 좀 집중을 해봤어요. 외국인의 현물이 좀 들어오는가라는 집중을 해봤는데, 역시 외국인의 현물 매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쭉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죠. 자, 어쨌든 다소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가 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현물 쪽만 해도 2000포인트를 넘었었죠. 2004, 2005, 2006 이런 2000포인트 위에서 장 초반에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2000포인트를 지켜내지 못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2000포인트도 하나의 이제 마디 지수죠. 라운딩 넘버. 마디 지수인데 2000포인트를 지키지 않겠느냐라는 좀 어떤 판단을 해봤습니다만은 2000포인트는 결국에 오늘 지키지 못하고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에 또 어떤 그 이슈 앤드 뉴스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뭐 대북 관련 리스크가 좀 몇 가지 좀 있었죠. 늘 뭐 존재하는 한반도 리스크지만은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쪽 리스크도 글로벌 마켓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킹을 좀 해봤었죠. 또 이제 우리 한반도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하도 뭐 이 두드려 맞다 보니까, 그죠? 두드려 맞다 보니까 이게 면역력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로 전개가 됐죠. 이게 사실 증시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수급은 모든 재료에 앞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급이 최고다. 악재가 나왔든 호재가 나왔든 다 필요 없다. 수급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악재가 나왔어도 수급이 좋아서 악재로서 반영이 안 되고, 호재가 나왔는데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또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실은 수급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도 수급이 아주 좋은 시장 형태는 아니지만 외국인이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충격 좀 받았죠. 자, 최근에 보시면은 지난 30일인가요? 30일 날 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새로운 형태의 뭡니까? 핵실험을 배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 핵실험, 이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제 핵실험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요, 네 번째. 예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핵실험이 또 한 차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시장에 충격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건 어떤 사전에 엄포용, 공포용 어떤 위협을 가하는 이러한 뉴스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언급 가지고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죠. 일단 이런 시장의 이슈도 이게 현실적으로 만약에 핵실험이 또 한번 발생을 한다라면 좀 시장에 충격은 있겠죠. 이것도 일단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뉴스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4월 달만 되면 한반도 리스크가 부각이 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예, 그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적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여튼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가능성. 이게 이 뉴스가 과연 현실적으로 진행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자, 그러고 또 이런 뉴스도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무인기가 북한에서 나온 어떤 무인기가 추락했다라는, 그죠? 두 대가 파주에서도 추락을 했고 백령도에서도 추락을 했다. 근데 국적 불명이라고 처음엔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제 무인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치가 좀 나왔죠. 이것도 하나의 한반도 리스크에 대한 하나의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뉴스라고 할 수 있죠.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너무 내용 자체가 좀 작은 뉴스 같지만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공, 그러니까 하늘이 뻥 뚫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방위 체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중차대한 일 중에 하나인데 뉴스에서는 그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패스. 그죠? 지난번에 또 이게 참 서해교전도 과거에 연평해전, 서해교전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요번에도 사실 굉장히 알고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전쟁과 똑같죠. 예? 여기서 지금 제가 그림상으로 이렇게 이제 캡처를 했습니다만은 북한에서 훈련 목적상 포를 100여 발을 쐈으나 NNL 근처까지 이제 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남쪽을 향해서 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 내지는 도발성 그런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군에서도 K9 자주포를 300여 발을 3배를 쏘는, 그러니까 교전 수칙에 의해서 3배를 쏘는 그런 대응 사격을 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만 지난 일이 31일이에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4월 3일입니다. 그죠? 불과 4일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시장이 약간 음봉, 말하자면 플러스 종가 플러스이긴 합니다만은 월요일 날도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죠. 많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시장 잘 넘어갔어요. 따라서 이러한 한반도 리스크도 이제 시장이 내성이 강해져서 그런지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선물 거래하시는 분, 옵션 거래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배드 뉴스에
어쩌면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처럼 풋옵션에서 뭐 큰 대박을 준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지만은 있지만은 하여튼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인위적으로 그 배드 뉴스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과거에 그 어떤 뉴스였냐면 옵션 만기일 날 그 일부 나쁜 마음을 가진 투자자가 서울역에 뭐 폭탄을 실제로 사제 폭탄을 설치를 해서 사제 폭탄을 폭발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폭발 규모가 뭐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옵션 시장에 그 영향을 받았습니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위적으로 배드 뉴스를 악재를 생산해 가지고 시장에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악의적인 그 어떤 투자자들, 악의적인 세력들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건 배드 뉴스이긴 하나 우리 파생 시장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뉴스보다는 역시 수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 이런 뉴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외국인,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발라당 깜짝 놀라야 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 오히려 현물도 사고요, 선물도 사고 해서 시장을 지금 거의 2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여튼 이런 뉴스에 대한 부분 아직 일단은 뭐 뉴스가 일단 종료가 됐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뭐 외국인들이 한반도 리스크를 무시하고 아예 그냥 말하자면 뉴욕 증시나 글로벌 마켓 어떤 그런 기준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만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뭐 다우지수도 16,500포인트 이상 최고치를 일단 찍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 글로벌 마켓은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죠. 자, 이러한 그 시장의 이슈가 몇 가지 지난 30일부터 해서 발생하였습니다만은 역시 선물 시장에는 큰 변화를 주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선물 시장이 뭐 거래량이 그렇게 폭발, 거래량이 저런 뉴스에서 거래량이 한 20만 개, 30만 개까지 선물 거래가 폭발하면 물론 변동성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만 거래량조차도 붙지를 않아요. 저런 배드 뉴스,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붙지를 않습니다. 거래가. 기껏해야 10만 주 좀 넘어버려요.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래가 일단 막 터져버려야 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 수익을 먹을 수 있는 폭도 커지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은 장중 내내 0.95포인트 움직였어요. 고점과 저점이 진동폭이 변동성이 0.95포인트입니다. 하루 종일 아주 뭐 딱 졸기에는 딱 좋은 변동성이죠.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기에는 딱 좋은 변동성입니다. 1포인트도 안 움직이는 그런 변동성이 형성됐죠. 거래량이 많이 축소된 그런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 이렇게 체킹을 해봤고요. 최근 시장이 올라오면서 가장 큰 주역을 하고 있는 종목이 뭐냐? 삼성전자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시장에서 가장 큰 형님뻘 되는 종목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해서 뭐 시장이 반등을 줬다. 뭐 이렇게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도 또 플러스 흐름 나왔죠. 2.7%, 2.6% 거의 뭐 이제 140만 원 가까이 육박하는 수준으로 또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오늘 시장의 그 어떤 질적인 면을 분석을 해보면 상승 종목 수는 그렇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상승 종목 수가 오히려 더 적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오늘 더 많아요. 하락 종목 수가 한 거의 700개 되고요. 상승 종목 수가 한 200개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뭐 2000포인트를 일단 플러스권을 가고 그랬어요. 이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시장을 쭉 올리고 말이죠. 선물 같이 올리고 이런 형태의 시장 어떤 컨트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또 한번 양봉 치면 선물지수 동반해서 상승한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만 오늘 결국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됐죠. 자, 삼성전자까지 이슈적인 부분을 봤습니다. 자,
자,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150만 3천 원, 그 다음에 최근 저점이 120. 오늘 좀 여기서 어제까지 차트입니다만은 오늘 거의 140만 요 자리까지 왔어요. 요 자리까지. 삼성전자의 포지션이 쌍바닥을 치고 올라온.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지수 자체가 선물 자체가 오르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동향은 선물 지수의 동향하고 거의 뭐 바늘과 실의 관계이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꼭 체킹을 하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글쎄요. 재차 150만 원짜리까지 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여튼 동향이나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 1, 4분기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죠. 그래서 실적 발표까지는 아마도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 자체도 삼성전자가 드라이브 좀 거는 수준에서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봐요. 물론 오늘 262.40을 고점을 터치를 했지만 일단 당분간은 260포인트 수준에서 시장에 공방전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아직은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자, 시황. 자, 이건 어제까지의 선물 그림이죠. 자, 지난번에 이제 강하게 제가 언급을 드린 부분이 어디예요? 시장. 이게 우리가 시장을 보실 때 W 패턴하고요, M 패턴만 집중을 해도 사실은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는 크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선물 지수 지난번 245.25, 이건 뭐 2월달 저점이죠. 여기가 몇 포인트였죠? 249.05포인트였습니다. 249.05포인트를 찍고 쌍바닥 패턴을 진행됐죠. 쌍바닥 패턴. 주식을 하시든 뭐 선물을 하시든 파생을 하시든 간에 쌍바닥 패턴은 정말로 안정된 지지력 확보죠. 자, 안정된 지지력 확보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쌍바닥 패턴을 완성을 하니까 5일선 올라탔죠? 5일선을 올라탔다는 것은 5일선 위에서 값이 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더니 지수가 오늘 262.40포인트 고점까지 터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났습니다. 쌍바닥 장중에 말이죠. 장중에도 쌍바닥은 많이 연출이 돼요. 우리가 장중에 분봉을 보시든 간에 뭐 틱 차트를 보시든 간에 장중에도 쌍바닥 W 패턴이 나오고요. 또 M 패턴 고점을 만들면 M 패턴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있습니다. 왜 W가 나오고 왜 M 패턴이 나올까? MW, WM, MW 패턴이 왜 존재를 할까? 존재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면 저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점. 근데 저점이 있으면은 저점은 저점 1등 값이 있어요. 그리고 저점 2등 값이 있습니다. 항상 1등과 2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닥 1등 값. 바닥 1등 값. 여기가 저점 1등 값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저점 2등 값이 있습니다. 항상 1등 값과 2등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W자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바닥을 한번 치게 되면 그 바닥을 꼭 확인을 하려고 하는 가격의 속성, 시세의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 1등 값과 바닥 2등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W 패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확실히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거 시장이 돌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와중에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라는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서 시장의 5일선 우상향 계속 방향을 잡아 나간다. 자,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M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M 패턴도 쌍봉이라고 하죠. 우리가 쌍봉이라고 하죠. 쌍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쌍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딱 치지 않습니까?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의 패턴이 정확하게 M 패턴이 형성이 됐어요. 고점 쳤죠? 한번 눌러졌죠? 다시 고점 자리를 확인하러 갔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여기서 M 패턴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시장을 우리가 항상 그 바라보거나 시장을 우리가 대응을 할 때 M 패턴 자리와 W 패턴 자리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항상 보셔야 되는데, W 패턴 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집어내려면 일단 지금 저점이 어딜까? 장중 저점이든 말이죠. 일봉상의 저점이든 말이죠. 그 저점 자리를 확인하고 그 최저점 자리를 붕괴를 시키는가 붕괴를 시키지 못하는가, 그것만 집중을 해보시면 이게 W 패턴을 완성을 하고 있구나, W 패턴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하면서 매수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M 패턴은 거꾸로 이제 최고봉을 찍고 그 다음에 이등값을 주는 것이죠. 네,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MW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죠. 패턴도 반복돼요. 그러니까 M 패턴, W 패턴은 언제나 내일 또 당장 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늘 뭡니까? 262.40 터치했죠? 자, 262.40 터치했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내일 금요일인가요? 내일 금요일이죠. 262.40포인트를 재차 돌파하는지 시도하는 그 시도 여부를 보셔야 됩니다. 시도 여부를. 그러면서 262.00포인트 근처 와서 또 되밀린다. 그럼 내일부터 또 M 패턴만 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M 패턴. 그죠? 그럼 쌍봉치고 조정을 준다. 조정을 주면 255포인트, 60일 이동 평균선까지 조정을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M 패턴을 이제 집중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의 변동성, 시세의 민감도가 가장 빠른 게 뭐예요? 선물보다는 옵션이죠. 옵션이 시세의 변동성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옵션 시세를 보시면은 고점에 대한 징후 이런 것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고점 징후. 예를 들어서 콜옵션이 260짜리가 오늘 고점이 2.77이었어요. 2.77이었는데 요게 쭉 밀리면서 1.6, 1.5, 58인가 57까지 갔어요. 57. 자, 57까지 갔다라고 치면 이게 벌써 몇 포인트입니까? 1.2. 자, 1.2가 지금 1.2가 급락을 했어요. 1.2가. 에? 그러면은 콜옵션 260을 만약에 이게 이제 내 가격이 됐죠? 내 가격이 됐는데, 자, 요 콜옵션 2.77을 다시 또 시도를 하느냐, 그거를 보시면 돼. 만약에 2.77 시도가 좀 어려워 보인다. 콜옵션 2.77 시도가 여기서 만약에 2.5나 2.6까지 갔다가 다시 되밀린다. 라는 그 부분이 포착이 되면, 끝났다. 262.40포인트가 선물지수 현재로서는 고점이다. 예, 4월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 아닙니까? 다음 주. 그죠? 오늘이 4월 3일이니까 다음 주인데 다음 주까지 시장 방향성을 어디로 볼 것인가? 오늘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로부터 다음 주 만기까지 만기까지 해서 시장을 상방으로 볼 것인가? 상방. 그다음에 하방으로 볼 것인가?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데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 시장을 상방으로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오늘
딱 패대기를 치는 걸 보면, 물론 오늘 패대기 친 게 그런 점은 있어요. 외국인이 지수를 오전에 끌어올렸지만은 그 패대기 친 것은 기관 쪽이거든요. 기관이 오늘 현물도 그냥 왕창 매도하고 선물도 그냥 왕창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부분을 외국인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260 이상을 외국인이 관리를 하고 기관이 지금 차익 실현하면서 지금 오늘 오후에 급락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외국인이 매도를 치면은 이제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외국인이 현물 매수한 부분, 선물 매수한 부분을 그렇게 내놓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박스권에서 260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만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55까지 혹시 조정 5포인트 정도 하방으로 좀 열어놓자라고 하면 외국인의 현물 매도 나오는지 선물 매도 나오는지 선물 특히 선물 쪽에 매도 규모만 집중을 하시면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까지 시장을 잘 대응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쪽의 포지션이요. 자,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요거 이제 분봉으로 살짝 보시죠. 이게 지금 이 분봉 차트를 보면 이 캔들을 보세요. 캔들. 이게 볼륨 캔들이죠. 자, 캔들 볼륨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강하게 땡긴, 그러니까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자,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세를 딱 올린 자리가 요게 이제 요게 2일 어제고요. 오늘 것까지 이제 여기서 캡처를 떼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캡처를 여기다 같이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은 4월 1일 날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세게 올렸어요. 세게 올린 자리. 그러니까 257.50. 그러니까 257.50을 지키는 제 여부. 그러니까 오늘 260.65로 마감이 됐으니까 만약에 하방으로 열어놓으면 일단 조정이 오면 257.50포인트. 여기까지 일단 1차 조정을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257.50입니다. 257.50 자리에서 거래가 세게 들어왔어요. 요 놈의 거래가 외국인이 만든 거래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257.50 자리에서 탁 들어 올렸습니다. 아따, 그 자식들 말이지 엄청나게 그냥 올리는데 순간적으로 말이죠. 야, 이거 외국인들 또 조정 주는 척하면서 말이지 그냥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포지션이 그럼 어디에 그 강한 지지력을 두고 있다? 257.50입니다. 257.5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 만약에 오늘 260.69에서 조정을 좀 준다라고 하면 257.50. 자, 요 자리에서 한번 지지력을 잘 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선물 장중 변동성. 자, 변동성을 보면 최근에,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3월 20일 날 선물 거래량이 9만 계약이에요. 9만 계약. 잘 보세요. 그림을 좀 크게 확대를 해보시면 9만 계약이죠. 근데 어제 수요일 날 4월 2일 날 선물 거래량이 88,823계약이에요. 이건 무엇을 시사하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거래량이 죽었다 살았다. 거래량이 살았다 죽었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고 했죠. 그죠? 왔다리 갔다리. 거래량이 가장 죽어 있을 때가 핵심이다. 거래량이 어제 같은 경우 88,000개 넣어서 최근 근자에 들어서 거래량이 가장 낮은 수치의 거래량이었어요. 근데 오늘 시장이 어떻습니까? 오늘이 시장이 상방 흐름이 나왔습니까? 하방 흐름이 나왔습니까? 오늘은 시장을 하방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됐죠? 그러면 이게 오늘 거래 터졌어요. 오늘 거래량이 몇 개입니까? 오늘 거래량 체킹은 못했지만 하여튼 어제 거래량보다 많아요. 네, 한 12만 개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 터진 쪽으로 방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방으로 봐야 돼요. 하방으로. 내일 당장 하방으로 그냥 확 달려간다? 자, 내일 뭐 안 달려간다 하더라도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거래량이 터진 쪽으로 봐야 됩니다.
어제 죽었기 때문에 오늘 거래 터졌기 때문에 오늘 터진 쪽에서 터진 방향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그게 거래량 논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거래량 쪽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요 9만 계약이었어요. 최저 거래량. 그다음 그 다음날 14만 개로 확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상방. 근데 14만 개 터지고 나서 14만 개가 상방으로 주면서 거래가 터졌어요. 상방으로 진행이 됐단 말이죠. 어제까지, 오늘까지. 그런데 오늘은 거꾸로 하방 쪽으로 거래 터지면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일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거래량 쪽의 지표 분석이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장중 변동성까지 우리가 체킹을 좀 해봤고요. 요거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동향입니다. 자 지난번에 보세요. 이제 지난번에 딱 시장 끌어올릴 때 9,000 계약 9,600계약까지 그냥 쫙 들어왔어요. 선물은 대체적으로 계속 들어왔어요. 선물은 계속 들어왔고요. 어제 조금 선물을 내놓긴 했습니다. 오늘도 선물 또 들어왔죠. 그러니까 최근에 2,000포인트까지 지수를 땡기면서 선물도 순매수를 계속 들어왔다라는 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를 몇 개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 하방에 대한 흐름을 한두 번쯤은 주지 않겠냐. 하방에 대한 부분에서 수익을 노리고자 한다면 외국인의 순매도 수급이 진행되는 날 그날 하방에 대한 수익을 한번 노려보자. 자 이렇게 전략을 한번 구상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요것은 이제 요거 화면이 조금 넓게 퍼져 가지고 그림이 좀 난해한데 지난 이제 3월 27일 그림이란 말이죠. 3월 27일에 이제 시장이 거기서부터 이제 터닝한 위치에서의 상방 흐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3월 28일 요날도 이제 딱 주고요. 하방으로. 자, 제가 이제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제가 이제 매매 실전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블루존과 레드존 있죠. 레드존은 매수 대응이고요. 블루존은 이게 매도 대응입니다. 선물 차트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M 패턴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M 패턴. M, 마운틴, 쌍봉. 근데 M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이 수치와 이 수치가 정확하게 일치하겠습니까? 약간 찌그러진 M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왼쪽의 고점이 더 높고요. 오른쪽의 고점이 좀 더 낮은 수준의 M 패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최고점이 259.35란 얘기예요. 3월 28일 금요일 날. 그럼 우리가 이 시장을 우리가 판단할 때 259.35에서 과연 매도를 칠 수 있는 투자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최고점에서. 아무도 없어요. 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럼 2등 값에서 매도 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 2등 값은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고점을 쳤다, 밀렸다, 바운딩 줬다가 다시 밀렸다. 이 논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최고값을 준 자리, 이 섹타를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의 두 번째 2등값에서의 매도 하면 이제 여기서 매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2등값 매도. 우리는 항상 1등값 매도를 치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꾸 시행착오를 겪는 겁니다.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하다가 게임 끝나고 판이 끝나는 거예요. 맨날 시행착오해서 돈 계속 질러대면 깨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제때 매매도 못하고 계좌가 깡통 내지는 계좌가 이제 그냥 공중 분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최저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최고점을 잡으려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지 않아도 된다. 여유 있는 매매, 럭셔리한 매매, 2등값을 보자. 2등값이 그래도 편안한 진입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1등 최고점이 저 앞전에 있는데 거기를 못 넘기면 2등이죠.
거기 매도 치면 되는 거죠, 뭐. 그죠? 자, 그런 그 시세 흐름이 장중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매일같이 또 뭐 등장을 해요. 자, 그런 그 패턴을 3월 28일 날. 3월 월요일이죠? 3월 30일 똑같아요. 여기도 뭐 우리가 M 패턴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 이 자리에서 259.5 고점을 줬어요. 줬는데 물론 이날 장세는 극도로 극심한 아주 딥 극심한 횡보 장세였죠. 횡보 장세라서 사실 먹을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손실이 안 나는 매매. 고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도가 한번 나왔죠. 시도가 나왔다가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다. 깨갱. 야, 밀렸어요.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2등값 매도라는 거죠. 저게 바로. 자, 그 다음에 4월 1일. 자, 4월 1일이면 화요일 장세죠. 자, 화요일 장세를 보시면은 이 4월 1일 장세가 역시 이 메이저들의 강한 힘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었는데 4월 1일 같은 경우는 강하게 뽑아 올렸죠. 강하게 뽑아 올리고 나서 시세 흐름을 요런 장세가 아주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 졸린 장세입니다. 하루 종일 그냥 뭐 이거 뭐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컴퓨터를 꺼버릴 수도 없고 말이죠. 올릴 때는 간단해요. 한 10여 분 만에 간단하게 그냥 그대로 다이나마이트 그냥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 4시간을 갖다가 계속 움직이지 않는 장세. 이런 장세를 형성을 시킵니다. 요게 바로 화요일날 장세. 이런 장세는 요 구간에 잠깐 외출했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가 매매 못했다. 그럼 끝난 겁니다. 예. 그 다음 거래에서는 거래할 만한 구간이 없어요. 자, 4월 1일 그런 장세. 어제죠, 어제. 어제 보세요. 이게 어제 천장에다 껌딱지 딱 붙여놓고 말이죠. 껌딱지 붙여서 껌 떨어지지도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저점 고점이 0.95. 야, 이게 뭐 시장 0.95포인트에서 얼마나 먹겠어요. 예? 틱틱이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이거. 틱틱이 해봐야 뭐 한 틱, 25,000원, 세금 떼고 뭐 세금은 없죠. 수수료 떼고 하면 이제 18,000원. 18,000원. 마트에서 쌀한가마 10kg짜리가 얼마입니까? 한 25,000원 하죠? 예. 이거 선물 매매가 이게 쌀을 10kg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 저희 쌀 말이죠. 한 달 먹을 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여튼 선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금액의 움직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어제 같은 경우는, 천장에 탁 껌 붙인 듯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껌딱지.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껌 씹다가 천장에 딱 붙이면 딱 붙어버리죠. 이게, 이 껌딱지 장세였습니다. 예. 자, 하여튼, 어제 안 움직이더니, 오늘 움직였단 말이죠, 오늘. 그러니까, 오늘 장세가 내일 향방을 주는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내일부터는 이제 좀 조정이 그동안 수고스럽게 올라왔던 부분에 조정 양상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옵션 동향을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등가격이 이제 260이 되겠네요. 260이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게 되면 1999포인트입니다. 거의 뭐 2000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2000포인트. 우리가 시황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릴 때, 물론 이제 4월 시황관도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긍정적인 시황이 더 우세했습니다. 2100포인트 말하는 시황관도 있고요. 거의 뭐 현대니 삼성이 대신해서 쭉 증권사들 그 예상치, 지수 예상치를 보면 거의 2000포인트가 넘어요. 4월 지수 2000포인트 거의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옵션에서 이제 결제를 받으려고 행사가를 쭉 봅니다. 환산 지수하고. 그러면 262.5, 265. 야, 증권사 애널리스트, 환산 전망치가 2040까지도 보는데, 자, 2040이면 265포인트인데, 265포인트까지 저 외가격 싸게 한번 사가지고 질러나 볼까? 여기 질러보면 대박 한번 터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뭐, 증권사 시황 레포트 그렇게 신뢰하기가 좀 어렵죠? 예, 신뢰하기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 동향 체킹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하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시장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0포인트에 대한 이제 안착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과연 2000포인트를 안착을 할 것인가. 일단 뭐 오버 터치는 오늘 나왔어요. 오늘 나왔는데, 물론 뭐 어제도 터치는 나왔습니다. 오늘도 2000포인트에 대한 부분. 2000포인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과거 우리, 대한민국 증시의 역사를 보면 1000포인트 넘는 게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1000포인트 근처에 갔다가 되밀리고 1000포인트 근처에 왔다가 되밀리고 이런 반복을 수차례 하다가 1000포인트로 훌쩍 넘어가지고 2100포인트까지 쫙 올라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2000포인트를 돌파를 주느냐 2000포인트를 돌파를 주지 못하냐 이게 아주 시장에서의 어떤 그 뭐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시황 애널리스트들의 중차에 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포인트를 안착 여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2000포인트는 사실 그래요. 외국인의 힘만으로는 사실 어렵다라는 겁니다. 기관도 사실 동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뭐 동반해서 그 지수를 상승시키는 그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뭐 강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외국인의 단독 플레이로 지금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기관별 투자자 매매 추이 이거 보시면 화면에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일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도 보시면은 외국인이 현물 코스피 현물 쪽에서 오늘도 3,500억을 매수를 했죠. 어제 4,300억 그 다음에 4월 1일도 2,100억 3월 달 들어서도 3월 27일부터 해서 말이죠. 터닝 포인트는 정확하게 3월 24일이었습니다. 거기부터 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집중됐죠. 그러니까 파생 매매, 선물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이 선물만 집중적으로 봐서는 곤란하죠. 선물 매매를 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현물 동향을 항상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은 현물이에요. 기본은 현물에 있습니다. 현물을 사 들어오느냐, 매수 들어오느냐.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현물 매수가 기본적으로 들어오니까 선물이 같이 오르는 건데 우리는 뭐 선물은 미래 가치고 뭐 이러다 해서 이제 선물 매수가 먼저 들어오면 현물이 뭐 따라온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뭐 동시에 들어옵니다. 현물 매수 들어오고요. 선물도 매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현물 매수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이 급등을 한 거고요. 20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안착 여부는 이쪽 기관 쪽의 현물이 쌍끌이 같이 동반해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야만 2000포인트에 대한 안착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기관은 뭐 팔기 바쁘죠. 보세요. 특히 이제 투신 쪽에서는 팔기 바쁘죠. 이렇게 이제 외국인이 땡겨주니까 이거 원금 돌아왔나 아니면 이익실현 해야 되겠나 그래서 펀드 물량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투자 투신 기관 쪽에서의 현물 매도 이런 현물 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동반해서 기관 쪽에서 현물 매수가 같이 들어오면 2000포인트에 대한 안착 시도는 분명히 진행이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선물 한번 보시죠. 선물도 보세요. 선물도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현물의 매수세가 들어온 시점과 거의 비슷하게 외국인의 선물도 같이 들어오죠. 예. 근데 기관 쪽에서는 거꾸로 반대로 팔기 바쁘죠. 이익실현, 차익실현하기 바쁘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투신과 금융투자 쪽에서 4,600계약을 순매도로 했고요. 외국인은 반면에 5,000계약을 순매수를 했죠. 자, 보시면은 지난 3월 25일부터 해서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현물과 선물이 거의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같이 들어오죠. 반대로 이제 기관 쪽은 매도하기 바쁘죠. 이런 양상은 뭡니까? 2000포인트를 정말로 진정으로 2000포인트를 진정으로 안착을 하고 진정하게 상승을 가려면은 기관 쪽에 매수가 동반해서 들어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킹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장중에도 말이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장중에도 보시면 자, 이걸 이제 장중에 이렇게 보시면 장중에도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자, 보세요. 외국인, 기관. 장중의 수급 동향도 저는 진짜 기본적으로 말이죠. 이 외국인의 수급 동향만 봐도 승률은 높다라고 제가 이제 확신을 드리는 바인데요. 외국인의 특히 이제 아침에 게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늘 언제나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데이터 값과 기관의 데이터 값, 이 선물의 데이터 값이 일치하는 값이 나왔을 때, 일치하는 값이 딱 나왔을 때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되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자 9시 출발하고 말이죠. 초반 전에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 값이 거의 일치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방향을 서로 달리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아침에 딱 땡길 때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로 땡겨버렸다는 얘기죠. 아침에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타이밍의 싸움이에요. 타이밍, 수급 타이밍, 그 다음에 지표의 어떤 매수나 매도 시그널의 타이밍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특히 선물, 옵션, 파생 매매에서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투자가 왜 어렵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이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든 게 타이밍입니다. 투자의 세계는 사실 타이밍이거든요. 주식 매매를 하시든 선물 매매를 하시든 옵션 매매를 하시든 다 타이밍. 근데 이 판이 끝나고 나서 이 그림을 이제 끝나고 나서 그림을 보면 차트를 보면 아 여기가 타이밍이었네 여기가 타이밍이었네 모두가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서 여기가 과연 매수 타이밍이냐 여기가 매도 타이밍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나 보조지표나 아니면 뭐 수급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진입을 한다. 이게 어려운 거죠. 그것을 자신 있게 그리고 또 어떤 확률 높게만 가져갈 수만 있다면 사실 증권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은 다 내 거다.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밍이다. 인생도 타이밍인 것처럼 투자의 세계도 역시 타이밍이다. 근데 타이밍을 잘 잡으려면 기본 전제 조건은
집중력이 있어야 돼.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집중력이 약하면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은 오직 집중력밖에 없습니다. 집중력이 있을 때 마지막 순간 클릭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클릭이, 제대로 된 클릭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집중력 있는 타이밍을 필요하고 집중력 있는 타이밍을 갖자.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